안녕하세요. 네, 박주희입니다. 네, 한유미입니다. 네. 유미야. 네. 우리가 오늘이면 거의 한 달이 되거든? 넌 알고 있었어? 네. 근데 우리 구독자가 몇 명이지? 또 물어봐요. 언니가 너무 신나가지고 여러분 그러게요. 보이시죠? 네. 언니가 오늘 꽃다지 옷을 입고 네. 머리에 파마도 하고요. 네, 달린 옷을 그리고 입었어요. 그 뭐지 사랑의 불시착에서 여기 옆에다가 탁 핀 꽂고는 이 네. 평양 여자 같습니다. 네. 평양. 맞아요. 네. 오늘 너무 신나가지고 네. 언니가 4,000명 이상이 거의 5,000명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너무 기분이가 또 너무 뿅 좋아가지고 이렇게 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주희 유미 TV가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촬영하는 날까지 보면 저희가 거의 5,000명의 구독자가 네. 예,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정말 진짜 그 어떤 구독자분이 그런 댓글을 써주셨는데 되게 뭉클했어요. 이제 다른 분들도 다 뭉클했지만 이제 한유미 씨와 박주희 씨가 옛날에 그 항진이 때 네. 그때 모습이 맞아. 나온다고 앞으로 이렇게 유명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전에 우리 개인 유튜브가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우리는 출연료를 조금 네네. 받고 했던 유튜브가 저희가 회당 최고로 찍은 게 630만 명. 네. 네, 그때 그 일반적으로 기본 10만 명, 예, 200만 명 뭐 이렇게 맞아요.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구독자분이 이제 벌써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벌써 그때 느낌이 슬슬 나온다. 잘 될 것 같다. 이제야 저희가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언니가 네. 조금 이렇게 여성스럽지 않고 조금 더 드세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언니가 이게 나이가 들면은 그 호르몬이 네. 점점 남성화로 되어가는데 우리 언니는 여성화로 점점 되어가는 네, 것 같아요. 자, 우리 유미 씨 우리 본론에 들어갈까 합니다. 근데 네. 참 여러분들 너무 속상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네. 물러가는 줄 알았는데 또 요새 또 그러니까요. 조금씩 확산이 돼가지고 정말 속상한 일도 있는데 저는 그 속상한 일 가운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들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호불호가 좀 갈리긴 예, 하는데 많이 갈리죠.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었던 상황이라면은 되게 감사했을 어떤 불법 체류자도 이게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이제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걸 들었을 때 정말 너무 인도적이면서도 너무 이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에 비유할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쵸.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딱 이제 유미가 말한 것처럼 호불호가 딱 갈리더라고요. 이제 물론 불법 체류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까지 다 예방을 해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근절이 되는 것도 그쵸. 있겠지만 아니 이게 나라의 비싼 세금을 왜 불법 체류자에까지 돌려야 되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달아주셨던데 예, 정말 그분들의 의견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그쵸.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여기서 이 기사를 가지고 뭉클했냐 이러면 사실 탈북민 대부분이 특히 유미하고 저하고는 중국이라는 땅에서 불법 체류자로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아플 때 우리가 신분이 없는 사람들 정말 겪어야 될 정말 수모 아닌 수모를 맞아요.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사가 되게 조금 아프게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중국에 있었을 때 저는 머리가 자주 아프고 그리고 이제 그 배가 아파서 지금도 그 한의원에 가서 침을 가끔씩 맞거든요. 자주 아픈 것 같아요. 체한 것처럼 그렇게 아픈데 저는 중국에 병원을 못 가봤어요. 왜? 병원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지.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중국말로 선펀증이라고인가 그래요. 그게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그 다른 사람이 이게 진통제나 그런 거를 사가지고 오면은 이제 먹고 무조건 무슨 병인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맹자리도 탁 터지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진단이 없이 그냥 병원을 못 가니까. 맞아. 그래서 무조건 이제 진통제를 먹고
이제 나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건 낫는 게 아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진통제는. 불법 체류자들도 뭐 몽땅 다 이제 무료로 이런 걸 제공한다 할 때 좀 코끝이 찡했던 게,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러 중국에 갔을 때 아들이 그때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때가 12월이었는데 추워서 감기에 아이가 막 고열이 나는데 제가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아들이 신분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증이 있지만 때문에 국경 옆이기 때문에 제가 괜히 병원에 갔다가 또 잡힐까봐. 그래가지고 그 추운 여관방에서 정말 그 여관 주인한테, 여관 주인이 그래도 조선족이어가지고 말이 좀 통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상황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신분을 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이게 주사를 놔야 되겠는데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 어떡하겠냐. 그래서 그 여관 주인이 처음에는 이제 막 그런 항생제 같은 알약을 사왔어. 그래서 그걸 먹였는데도 아이가 눈알까지 빨갛게 되면서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관에서 진짜 그때 우리 아들이 그때 10살이었는데 정말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손목을 막 붙들고 울었어요. 이게 병원이 코앞인데도 내가 갈 수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왕진 의사를 부르겠다.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오면 중국 돈으로 50원을 줘야 된대요. 50원. 중국 돈 50원. 예, 그래 한 번 왔다 가는데 50원 줘야 된대서,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한테 연락하겠으니까 주사기에 뭐 주사약이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왕진을 오게 해달라냐.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그게 불법 왕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중복이 되는데, 아들은 당장 고열이 나서 죽겠는데 내가 그 순간에 고민했던 이유가 신분이 없기 때문에 괜히 그 사람이 왔다가 우리가 탈북자인 줄 알고 공안에다가 꼰지면 그렇지, 잡혀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제가 막 그 아이가 생사를 넘나드는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생각하다 못해 그래 모든 건 다 주님께 맡기자 해가지고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링거드 가지고 와가지고 그분이 3일 동안 왔다 갔다 해서 열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참 그 사람한테 돈을 참 많이 썼죠. 막 하루에 보통 중국 돈 300위안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우리는 약국에 가서 약값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부르는 대로 냈어요. 저랑 같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언니는 맹장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 맹장을 이제 어떻게 찢었는데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한 날에 잡혀나갔어요. 북한에. 와, 근데 얘는 세상에. 지금 수술이 아직 그게 뭐야, 상처가 안 아물었잖아. 근데 북한에 갔는데 그렇게 아파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떡해. 자기 스스로 그 깜방에서 이제 있다가 자기 스스로, 북한에서도 병원은 얘는 뭐 배신자 중에 뭐 감히 병원이야. 죽어도 상관이 없어 북한에서는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지금 한국에 와서 다행히 광주, 여수에서 살고 있는데 이 언니가 맹장 수술했는데 여기 상처가 푹 들어가게 막 이렇게 푹 들어간 거. 나는 거여서 언니 여기는 왜 이제 샤워하다가 저희가 맞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기도 안 났어요 그 언니는. 그래서 그러니까 맹장 수술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쫓기듯이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병원에서 하기는 했대요. 근데 그 병원에서 이제 갑자기 터져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미처 이제 신원 무슨 이런 거를 못 쓰고 일단 그거부터 하고 도망쳐 나오듯이 나왔대요. 나왔는데 그 거즈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술이 그 안에 들어가. 겉에 거 살이 이제 피부가 안 붙은 것까지는 괜찮아. 좀 놔두면 붙겠지 했는데 그 안에 거즈가 있어가지고 골마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언니가 이를 악물고 그 생사를 있잖아요. 맞지도 안 하고 북한에서 감옥에서 꺼냈대요. 그래서 그 상처가 이제 바늘을 곱게 집어가지고 이제 그래야지 덜 나는데 완전 푹 파인 거예요. 상처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여기 맹장 쪽에. 그렇게 우리 북한에서 탈북을 한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이고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오면은 신분이 일단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이제 어쨌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무료로 그래도 검진 받게 해준다고 하니까 불법 체류자든 외국인 노동자분이든 이런 분들한테는 희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우리는 불법 체류자고 그리고 우리는 신분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 이민국이라고 우리는 이민이 그런 난민으로 취급이 돼서 이렇게 중국으로 해가지고 라오스하고 태국으로 걸쳐 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같이 오던 조에 걔가 그때 우리 조에 같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조 왔는데 태국 감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탈북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국제법에 의해서 우리는 난민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감방을 옮겨 다녀야 돼요. 근데 태국 감방에 가는데 걔가 저녁에 그 감방에 막 수백 명이 누워있는데 자꾸 그런 거예요. 제 옆에 누웠는데 아 언니 나는 배가 너무 아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CCTV를 그 감방 안에다 하나 걸어놓고 경찰들이 1층에서 저희 CCTV를 검사를 하고 그냥 밥 먹을 때만 올라와서 요만한 배식구 구멍에다가 한 명씩 대면 이렇게 국도 주고 밥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걔가 너무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막 새설창을 두드렸어요. 근데 이제 막 폴리스하고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 1층에 있는데 그 CCTV를 바뀌었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식판이 있잖아요. 그 이렇게 밥을 주는 배식판이 그게 알루미늄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알루미늄을 갖고 철창을 막 두드리니까 여자 경찰하고 남자 경찰이 태국 경찰이죠. 네, 네. 딱 올라오던 게 이게 좀 무기를 꺼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무슨 폭동을 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거였어요. 말도 모르고 우리는 난민이라는 이유로 신분이 없으니까 그 안에 지금 감방 안에서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 여자 경찰이 분명 쌍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엉치에 찬 총을 딱 꺼내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한테 막 이러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걔가 누운 데가 가리켜서 얘가 이게 이렇게 막 아파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철창문 딱 열고 오더니 우리는 거기서 맨발을 했는데 신발을 구두를 딱 신고 오더니 팔을 딱 이러는 거예요. 딱 보더니 걔가 막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내가 그 앞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얘를 업으래요. 업고 1층에 내려가자는 거. 그래서 그 남자 경찰에다가 나하고 3명이서 그 1층에 내려갔어요. 1층에 내려갔으면 그러면 사람이 이게 이렇게 죽을 만큼 아플 정도면 빨리 병원에 가서 촬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뚱뚱한 그 태국 의사가 오더니 배를 이렇게 몇 번 눌러보더니 이렇게 색타얀 알약을 메달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수면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주니까 1층에서 다리를 꼬부리고 다리를 펴지 못하는 거야. 다리를 꼬부리고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녁에 나보고 업고 2층에 올라가래요. 감방에. 괜찮나?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의 말을 대변해 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영어도 아닌 태국어도 모르니까 막 그냥 모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아파 죽겠는데 그래 걔를 데리고 올라왔는데 걔가 그날 저녁에 계속 우는 거예요. 언니 저 여기 막 톱으로 자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CCTV 앞에 가서 막 문 좀 열어달라고 막 이러니까 또 사람이 오더니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래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 다음날 아침에는 우리가 호송이 다른 데로 이민국 감호소로 호송이 돼야 되는데 얘가 너무 아픈 건데 걔가 그날에 터진 거야. 맹장이.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애가 갑자기 터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게 이미 터진 거야. 그러니까 그 애가 그게 터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먼저 떠나고 얘는 그제서야 그 태국 병원에 호송이 돼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걔를 국정원에서 만났어요. 우리 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런 것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저희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라에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 저희처럼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으로서는 아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참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전에는 진짜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맹장이 터질 때까지도 우리를 누구 하나 겉들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불법 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렇게 다 예방을 해준다는 게 아 내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이 참 너무 저희는 탈북자로서 너무 좋고 정말 사랑합니다. 아 맞아요. 아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침체되고 하지만 또 소중함을 얻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마스크의 소중함.
맞아요. 그치. 네. 마스크의 소중함을 얻은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마스크가 막 답답하다가, 예. 이제는 그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되는. 네. 근데 코로나가 없어도 마스크라는 거는 쓰면은 사실, 우리가 그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기관지에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보게 되면 마스크라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아주 그냥 부차적인 존재였지만,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을 하면서 마스크가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 존재인지, 맞아요. 그 소중함을 저희가 또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당연히 없어지면은 좋겠지만 아이들이 또 이제 그 위생 그 개념이 네. 많이 바뀌어서 그렇죠. 무조건 손을 씻어야 되고, 무조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손 씻고, 네. 무조건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TV에서도 많이 방송을 해주고 그래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코로나가 좋다는 게 아니라 예. 이 계기로 이제 더 좋게 바뀌는 습관들이 생겨났다. 네, 이 말씀이죠. 많은 것을 좀 깨닫게 하고, 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좀 그렇죠. 뿌듯할 정도로 네. 그런 걸 경험하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까지고요. 하루빨리 우리가 모두 자유롭게 밖에서 뛰어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사랑합니다.